김 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팜 DIY. 이번은 약간의 팁이라든지 제가 하는 실험들 중에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스마트한 농업 기술이라는 그런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액 믹스, 양액기를 사용하지 않고 노지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벤추리관의 원리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액 혼합을 위한 벤추리관 원리하고 사용법입니다. 자, 벤추리관은 일반적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때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이때 보통 속도는 벤추리 그 이펙트의 효과를 보면은 이때의 속도는 증가하고 압력을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을 여기에 있는 뭔가가 있는 부분을 빨아들여서 같이 뿜어주게 이쪽으로 같이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고압의 물이 들어가면 압력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속도는 증가하지만 압력은 여기서 낮아집니다. 압력은 낮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게 벤추리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물이 이렇게 흐르면 자, 여기 있는 관을 따라서 여기 있던 것들을 흡입시켜서 이쪽으로 빼내줄 수, 이렇게 빨아들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벤추리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원수에 있는 우리가 양액을 혼합을 해줄 때 뭐죠? 물이 지나가죠. 그래서 양액에 원액이 있을 거죠. 우리가 원액을 여기에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들어오는 원액, 물과 원수와 양액의 원액이 여기서 이제 섞이게 됩니다. 섞여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나가는 물의 양과 여기에서 빨아들이는 양액, 원액의 양의 비율을 조절하게 된다면 여기 순간적으로 물이 나갈 때 여기에 있는 양액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 주게 되면 적당한 양만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이제 양액이 물과 섞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은 우리가 원수 탱크에서 모터를 사용해 가지고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관수시켜 주겠죠. 그래서 이제 펌프를 시켜 줄 때 펌프를 사용해 가지고 물탱크에서 관수를 해서 압력을 이렇게 해줬을 때 있죠. 압력이 이제 고압이 발생하고 이 벤추리관을 이제 통과하면서 여기에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출구 측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다 각각의 밸브를 설치해서 이 두 개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계측기나 압력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때의 압력과 이때의 압력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 혼합 비율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액이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가면서 양액 원액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물이랑 섞여서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츄리 인젝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는데 자, 여기가 밸브가 개방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그냥 여기가 다 닫혀 있으면 여기가 닫혀 있고 여기가 닫혀 있으면 그냥 물을 그냥 그대로 여기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밸브를 잠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쪽으로 흐르게 돼서 자, 여기에 벤추리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벤추리관을 통과를 할 때 양액 원액이 이렇게 여기로 딸려 들어가서 여기서 원수, 물탱크에서 있던 물이랑 섞여서 혼합이 돼서 같이 토출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원액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는 요 밸브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밸브를 통해서 흡입량을 조절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나가는 물의 양만큼 여기에 흡입되는 양을 조절하게 되면 적절히 물이 얼마큼 지날 때마다 여기다 섞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벤츄리 인젝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츄리 인젝터의 종류는
요런 식으로 나와주는 게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의 지금 여기에 보면 스레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예요? 여러분들 나사선이 있는 뭐예요? 이경 파이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구성된 밸브의 라인들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이런 방식 말고 아예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로 아마 농장에서 쓰시는 것들이 아마 LD관을 사용해가지고 LD 파이프를 해가지고 아마 관수를 아마 하고 계실 텐데, 보통 40mm짜리들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적합하도록 이게 지금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30mm, 40mm, 50m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관수관을 커팅하신 다음에 거기다 그대로 요거를 끼워주시면 별도의 노력 없이 그냥 바로 직접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미싱 챔버가 들어있는 이런 어떤 그 인젝터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 물이 들어가고 나갈 때 여기서 원액을 이제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혼합시켜 주는데, 단지 좀 틀린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섞어주는 챔버가 있습니다. 챔버가 있고 또한 여기에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물이 지나가면서 섞이는 거에 반해서 얘는 믹싱 챔버가 있기 때문에 섞이는 정도가 아마도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부담스러우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하실 때 아마 잘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근본에 이제 실험을 해보면서 했던 건 뭐냐면, 자, 알리 기준으로 대략 다 구성되어 있어서 다 이렇게 조립되어져 나온 형태를 대략 한 10,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기존에 있던 관수관에다가 직접 중간을 커팅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0mm를 구매했는데 40mm짜리 이 구경이 40mm짜리 구매했더니 이게 안 맞더라고요. LD 파이프가 40mm이기 때문에 아마 50mm짜리를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이경 파이프 소켓 없이도 아마 직접 여러분들이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스레드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40mm짜리 샀는데 여러분들 50mm짜리를 하면 이 스레드가 딱 맞아서 여러분들 LD관 40mm짜리랑 아마 딱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mm를 사용해서 이경 소켓을 끼워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성하시는 기본 원리는 펌프에서 물탱크에서 펌프를 통해서 필터가 하나 있죠. 중요한 건 이때 필터가 있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필터가 없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물탱크 안에 혹시라도 하천에서 물을 땡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물질이 껴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필터가 없으면 이 인젝터를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필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하신다거나 특히나 이물질 같은 게 없고 원수가 좀 많이 깨끗하다면 뭐 필터는 제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젝터를 구성하고 이쪽은 이제 관수 시설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인젝터를 사용할 때 제가 이번에 사용해 보면서 어떤 팁이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입력 측, 그리고 펌프 측에서 나오는 이 수압이 있고 이 나가는 쪽에 있는 측에 있는 수압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수압이 높다. 이쪽에 결국은 수압이 높아지면은 이 인젝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토출을 못 해주고 이 인젝터 있는 쪽 이쪽으로 물을 뿜어내게 됩니다. 역류를 시켜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 훅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수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수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LD관으로 관수 시설을 했는데 LD관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구멍이 만약에 작거나 이러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출력 측에서 압력이 발생을 한다. 물을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뽑아주질 못하고 여기로 그냥 역류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입력 측 수압이 결국은 출력 측 수압보다 높아야지만이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서 양액 원액을 뽑아 올려서 여기서 혼합해서 같이 출력 측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수 시설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게 있어요? 관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멍이 작거나 물을 너무 길어서 물을 제대로 순간적으로 다 뽑아내지 못하면 이 관 사이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관 사이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토출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실험한 포도 농장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점적 호수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 관수를 하려고 처음에는 시도를 했는데 점적 호수에서 나가는 물의 토출량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점적 호수관 자체의 압력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인젝터를 통해서 결국 원액을 빨아들이지는 못하고 결국은 뭐냐면 물만 계속 역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감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양액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사이에 이렇게 토출될 수 있도록 했다면 이게 안 돼서 결국은 어떤 방식을 했냐면 자 여기 이제 밸브를 설치를 해서 이제 여기에 밸브를 설치를 해서 양액을 줄 때는 이 밸브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양액이 나가는데 양액이 쭉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이 토출될 수 있는 어떤 그 양액 토출 밸브를 관을 또 해준다거나 아니면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을 더 대준 게 아니라 여기에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이 LD 연질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양액이 토출될 수 있게 했고 그때 이번에 실험했던 데는 뭐냐면 포도나무가 100m씩 5줄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줄이면 그 500m의 파이프 라인이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액을 쭉 압력을 줘서 토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입구 측에 있던 포도나무와 이 끝쪽으로 100m의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양액이 토출되는 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제 기존에 어느 일정만큼 저 같은 경우는 40m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0m 정도를 이런 식으로 연질관을 쭉 뽑아서 해주고 여기다가 구멍을 내줬습니다. 이 연질 파이프에 연질관에다가 연질 호스에다 구멍을 내주고 이렇게 여기 밸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 100m까지를 다 안 하고 얘는 한 40m까지만 하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따가지고 쭉 해서 끝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해서 간 양액은 여기까지 여기 밸브를 아주 살짝만 틀어주니까 어때요? 여기에 들어가는 양액 양은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쪽 끝에까지 쭉 가면서 여기는 양액이 하지 않고 이게 압력을 통해 가지고 이 끝에까지 나가는 물의 양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 연질관에 구멍을 뚫어주는 데까지 여기까지 여기 밸브를 개방을 거의 100% 해주면 여기서 남은 여기로는 적은 물이 가지만 이쪽으로는 많은 양의 물이 가기 때문에 이 끝까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이패스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브를 조정하면 각각의 여기에 이만큼 들어가는 물의 양과 이 끝쪽까지 쭉 가는 부분에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더 길게 된다면 이 바이패스관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좀 좋겠죠.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압력을 뭔가 보완해 준다거나 이런 어떤 장치들을 하면은 훨씬 더 아마 수월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해서 요번에 인젝터에 관한 실험만 했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정도로 좀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쭉 나무가 있다면 각각의 여기에 들어가는 토출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개의 라인을 만든 다음에 각각 두 개의 라인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조절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량의 물의 양이 밸런스 있게 들어가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있던 그 점적 호수액 같은 경우는 수압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젝터에 역류가 발생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나중에도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인젝터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밸브를 아마 다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밸브를 만드셔가지고 압을 조금씩 여러 가지 브랜치돼서 나가는 아마 여러분들 점적 호스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이 밸브에 들어가는 물의 양과 그 다음에 이 압을 조금씩 밸브를 조정해가지고 해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들 인젝터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물의 양과 우리 수용액 원액의 그 양액 원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요번에 가지고 있는 그거 같은 경우는 500에서 1000배 정도 이제 희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리고 이제 펌프의 토출 압력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둘째치고 우선 요 벤추리관 여기로 가는 관이 아니에요. 물의 양이 틀려집니다. 요 관을 40ml짜리 관을 했을 때와 요거를 개방했을 때 물이 나가는 어떤 속도하고 물의 양이 순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벤추리관을 통해서 물의 1000리터가 소비될 때 이 원액 1리터가 소비될 1000대 1이기 때문에 소비될 수 있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소비될 1000리터가 1000배니까 어때요? 1000대 1이 돼야 되겠죠? 1000배 희석을 하려면. 그래서 1000리터일 때 원액 1리터가 소비될 수 있도록 양액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통 벤추리관을 사용하시게 되면 요건 닫아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액을 넣지 않고 양액 원액을 넣지 않고 물만 넣어서 여기에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밸브를 조정해 가지고 얼만큼 조정했을 때 이 물탱크에 있는 물이 이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요 벤추리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1리터가 얼만큼 소비되는지를 요 밸브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미세 조절기에 있는 요 밸브를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해서 이 개방 정도를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양액 원액을 넣어 가지고 해주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추리관이 아니라 여기로 이 밸브를 열어서 물이 개방이 되면 물이 일로 안 지나가요. 물이 다 여기로만 지나가기 때문에 이 메인 밸브를 사용했을 때, 이 메인 밸브를 열었을 때 여기로 지나가는 아마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도 좀 계산을 해줬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팅 값을 한번 알아내시면 그대로 매번 사용하시면 되니까 여기 미세 밸브를 조정해 가지고 원액에 들어가는 흡입량 물 1000리터가 들어갈 때 양액 원액 1리터가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밸브를 처음에는 양액 말고 물을 넣어서 어떤 값을 알아낸 다음에 그대로 아마 사용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